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는 공기의 힘을 이용한 에어로켓을 만들어 보았죠? 자, 오늘은 잔디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식물의 번식과 잔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잔디는 어떤 식물일까? 잔디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잔디의 번식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스타킹을 컵에 넣고 스타킹의 입구를 컵 입구에 씌웁니다. 이때 스타킹 끝이 보일 때까지 씌웁니다. 질석 비닐에 물을 조금 넣고 주무릅니다. 잔디 씨를 스타킹에 넣습니다. 종이컵의 아래쪽을 2cm 정도 잘라 스타킹에 씌운 후 질석을 넣습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스타킹을 만든 후 끝 부분을 묶습니다. 이때 고무줄을 이용해 묶어도 좋습니다. 눈 모형, 솜공, 펠트지 등을 이용하여 잔디 인형을 장식합니다. 투명 컵에 물을 붓고 잔디 인형을 올려놓습니다. 잔디 인형의 묶어진 부분까지 물이 닿아야 합니다. 잔디 인형을 관찰하며 관찰 일지를 적습니다. 자, 잔디 인형을 잘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햇볕에 놓고 기르되 장시간 노출은 위험합니다. 잔디를 자를 때는 3cm 정도 남겨줘야 해요. 매일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잔디가 자라는 모습을 나의 관찰 일지에 적어 볼게요. 자, 처음 모습과 3주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잔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잔디는 외떡잎 식물이에요. 외떡잎 식물은 씨가 싹이 틀 때 나오는 떡잎이 한 장의 식물을 말해요. 여러 해 살이 풀로서 재생력이 강하고 조경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세계 각지에 분포하며 양지 바른 산과 들, 길가에 서식해요. 한국 잔디와 서양 잔디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한국 잔디는 여름철에 잘 자라요. 그리고 건조한 날씨에 잘 견딜 수 있고 밟는 압력에도 잘 견뎌요. 만드는 것과 유지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어요. 단점은 낮은 온도에서는 성장이 멈추고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1년에 5에서 6개월 동안 자라지 않아요. 만드는 속도와 회복력도 느립니다. 봄에 씨를 뿌려요. 잔디의 종류에는 들잔디, 에메랄드 잔디, 금잔디 등이 있어요. 서양 잔디는 한국 잔디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겨울철 내내 녹색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단점은 여름철에 병이 생기기 쉽고 특히 장마철에는 성장이 잘 되지 않아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씨앗은 초봄이나 초가을에 뿌려요. 종류에는 켄터키 블루그래스, 벤트그래스, 톨 헤스큐 등이 있어요. 잔디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잔디를 아름답게 기르려면 몇 가지 관리가 필요한데요. 잔디는 키가 4에서 5cm가 되면 잘라주어야 하고, 잔디를 너무 짧게 자르면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잡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또 잔디가 자라는 흙이 굳어지면 잔디의 뿌리에 물과 공기의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잔디의 성장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흙의 공기를 뚫어 물이 잘 통하게 해주어야 해요. 잔디를 기를 때 잡초가 생기기 때문에 초기에 잡초를 없애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봄에 공원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잔디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그 이유는 잔디를 심은 초기에 사람들이 잔디밭에 들어가 밟게 되면 잔디가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 자란 후에 들어가 폭신한 잔디를 즐기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럼 식물이 번식을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민들레 씨나 단풍나무 씨는 털이나 날개가 달려 있어 바람을 타고 잘 날아갈 수 있어요. 동백꽃 씨 같은 것은 동물이 열매를 먹고 배변해 번식할 수 있고, 독고마리 씨는 동물의 털에 붙어서 번식할 수 있어요. 물에 사는 연꽃 씨는 물에 떠내려가 번식할 수 있고요. 제비꽃 씨나 봉선화는 껍질 속에 씨가 들어있어 껍질이 터지는 힘에 의해 씨가 멀리 날아가요. 그런데 식물은 씨앗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번식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일부를 자르거나 나눠서 번식을 하는 건데요. 식물의 뿌리를 나눠 심는 포기 나누기라든지 나뭇가지 일부를 잘라 다른 나무에 덧붙여주는 접목이라는 번식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사진은 접목복에 의한 것이에요. 씨앗을 싹트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온도를 맞춰 주어야 하는데 적당한 온도는 12도에서 25도 사이예요. 또 흙은 적당히 공기가 통하고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흙에 뿌리기 전에 씨앗을 반나절 정도 물에 넣어 수분을 충분히 머금게 해야 해요. 그럼 토피열이란 무엇인가 알아볼게요. 토피열이란 자연 그대로의 식물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르고 다듬어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에요. 코끼리나 팬더같이 귀여운 동물로 만들었네요. 토피어리의 종류는 만드는 방법에 의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정형은 가위나 손으로 자르고 다듬어 문자나 조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꽂는 형은 꽃꽂이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심는 형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제작한 다음 그 형태의 식물을 심는 방법이에요. 유인형은 와이어로 모양을 만들고 넝쿨 식물을 심어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토피어리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는데요. 수태로 인해 항상 촉촉하기 때문에 자연 가습기 역할을 해요. 자, 토피어리의 필수품인 수태는 물 이기예요. 자, 수태란 물을 많이 함유할 수 있는 특수한 세포로 만들어진 조직체예요. 자신의 약 80% 정도를 물로 채우고 있을 만큼 물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실내에서 토피어리로 가습기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도 바로 이 수태의 특성 때문이에요. 토피어리는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치료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물이 자라면서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하며 자연 학습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잔디에 대한 퀴즈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잔디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네, 답은 4번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번식하는 식물끼리 묶여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번식하는지 써 넣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바람에 의한 번식이고요. 두 번째는 씨를 퍼뜨려 번식하는 방법. 세 번째는 동물에 의해서 번식하는 식물이에요. 토피어리 사진을 보고 알맞은 종류의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네, 첫 번째는 전정형, 두 번째는 심는형, 세 번째 꽂는형, 네 번째 유인형이에요. 자, 그럼 잔디 인형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적어 볼까요? 잔디 인형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햇볕에 놓고 기르되 오랜 시간 노출은 위험해요. 매일 스프레이로 물을 주세요. 그러면 잔디가 잘 자랄 거예요. 오늘 잔디에 대해 배운 내용을 탐구 일기장에 잘 정리해 보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그럼 잔디 인형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스타킹을 컵에 넣고 스타킹의 입구를 컵 입구까지 씌웁니다. 그 다음 질석 비닐에 물을 조금 넣고 주무릅니다. 잔디씨를 스타킹에 넣습니다.
종이컵을 아래쪽을 2cm 정도 잘라 스타킹에 씌운 후 질석을 넣습니다. 동그란 모양으로 스타킹을 만든 후 끝 부분을 묶습니다. 이때 고무줄을 이용해 묶어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 눈 모형, 솜공, 펠트지 등을 이용하여 잔디 인형을 장식합니다.
컵에 물을 붓고 잔디 인형을 올려놓습니다. 이때 잔디 인형이 묶어진 부분까지 물이 닿아야 합니다. 잔디 인형을 관찰하여 관찰 일지를 적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키운 잔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많이 자랐죠? 이때 잔디 인형의 머리가 많이 자랐으니 잘라줘 볼게요. 이때 3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셔야 됩니다.